이란은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 뜨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과 거의 전쟁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이란 경제는 서방의 제재로 엉망진창입니다. 이란의 화폐 단위가 리알인데 1970년대 1리알이 1달러였다면 지금은 60만, 70만 리알에 달합니다. 수십 년 새 화폐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란을 돕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의 종교와 정치 체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랍 국가가 수니파인 반면 이란은 시아 이슬람을 믿습니다. 중세 시대처럼 성직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중동의 파리로 불렸던 이란은 왜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렸을까? 이스라엘과 그토록 친했던 이란은 왜 지금은 척을 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란, 페르시아, 아람의 길을 걷다와 이란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책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란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불릴 만큼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이란 고원은 페르시아 문명의 요람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잉태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중동 문명의 발상지로 꼽힙니다.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파르티아, 사산 왕조까지 번영을 누리다가 7세기 중반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랍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페르시아의 문화입니다. 페르시아는 신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페르시아 서사시 쿠시나메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650년 전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때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가 당나라로 피신했다 신라까지 흘러들어와서 신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쿠시나메에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 문명을 또는 이란 역사를 잘 모릅니다. 서구가 오랫동안 이란, 특히 페르시아를 괴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No man, Persian or Greek, no man threatens a messenger. 할리우드 영화 300에서도 페르시아 군대는 거의 악마로 묘사가 됩니다. This is Sparta! 사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투는 8승 1무 2패로 오히려 페르시아가 앞섭니다. 페르시아가 당한 두 번의 패배가 바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과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란이 중동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아랍 국가와 종교, 민족,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아리안족이고 아라비는 셈족입니다. 과거 페르시아인들은 800년간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란의 선조들은 페르시아의 전설과 역사가 기록된 샤흐나메를 읽으면서 모국어를 기억하고 보존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란인들은 시 수십 편을 외울 만큼 문학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민족 지배를 받던 페르시아는 1501년 마침내 사파비 왕조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사파비 왕조는 이슬람에서 탄압받던 시아파를 국교로 채택을 합니다. 지금도 이란의 종교는 시아 이슬람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한 뿌리에서 갈라졌지만 서로를 이단 또는 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랍에 편입되지 않은 유일한 중동 국가가 이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권력을 쥔 성직자들은 고대 페르시아 영웅들의 잔재를 다 털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국부였던 호메이니는 조로아스터교의 전통 중 하나인 설날을 이교도의 축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이 태동하기 전까지 페르시아의 종교였습니다.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지혜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믿는 종교입니다.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일신교입니다. 조로아스터는 또 선과 악, 천당과 지옥, 천사와 악마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메시아가 온다는 종말론과 부활론 그리고 구원론 같은 교리를 도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수많은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과거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구원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건설자는 아키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2세입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 패했던 크세르크네스가 다리우스의 아들입니다. 영하 300의 주인공이기도 한 크세르크네스는 기원전 479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왕비를 폐위하고 유대인 여자를 왕비로 책봉합니다. 당시 하만이라는 재상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유대인 여성이 남편에게 호소하면서 오히려 하만이 사형을 당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몰살을 면했던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축제를 벌입니다. 유대인들이 잊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영웅이 바로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는 기원전 539년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을 차지합니다. 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키루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이유는 정복국가의 전통을 존중하고 피정복민이라 할지라도 실력에 따라서 파격적으로 기용하는 관용 정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몽골 침입 때는 페르시아 일대가 도륙당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1930년대 팔레비 왕조 시절까지만 해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고 석유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란산 석유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1967년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방의 석유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중해에서 홍해까지 송유관을 깔기도 했고 이란군 장교 수백 명이 이스라엘에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란이 주문한 지대공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대신 개발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밀월 관계는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면서 산산이 조각나고 맙니다. 15세기까지 아랍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페르시아는 카자르 왕조 시절인 1770년대 또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서구 열강은 군사력을 앞세워서 페르시아에 각종 이권을 요구합니다. 러시아는 카스피에 연안 코카서스, 지금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지역을 강제로 점령합니다. 1890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점령합니다. 국토의 남쪽은 영국이 차지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최초의 근대인으로 불리는 아미르 카비르가 권력을 잡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미르는 국가 재정을 아끼고 해외의 인재들을 유학을 보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나섭니다. 이런 아미르의 개혁 정책에 기득권층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결국 아미르는 유배를 갔다가 1852년 자객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자생적 근대화 운동이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영국은 석유 채굴권까지 손에 쥡니다. 참다 못한 성직자와 상인들의 민중 봉기로 카자르 왕국은 마침내 몰락하고 이란은 중동 최초의 입헌군주제로 재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의 근대화를 발목을 잡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군대를 앞세워서 이란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자신들 말을 잘 듣는 왕을 다시 추대를 합니다. 페르시아를 사실상 점령했던 러시아 군대는 자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자 결국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다시 영국이 페르시아를 통째로 먹으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사주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레자카는 팔레비 왕조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팔레비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히잡 착용을 금지합니다. 1935년에는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꿉니다. 잠시 안정을 찾았던 이란은 1951년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총리로 선출됐던 민족주의자 모사데크가
영국 이란 합작 석유회사를 국영화하는데 이때 영국은 군함을 보내서 이란의 수출을 막습니다. 깜짝 놀란 팔레비 왕은 모사비크를 내쫓으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합니다. 팔레비 왕은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때 미국이 이란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모사데크를 쫓아내서 안정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팔레비는 다시 복귀를 하고 영국 소유였던 이란 석유는 미국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석유를 얻었지만 이란인들의 반미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민주적으로 뽑혔던 총리를 외세가 갈아치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세를 진 팔레비 왕조는 친미 정권을 수립합니다. 비밀경찰을 동원해 반대파를 탄압하면서도 팔레비 왕조는 한편으로는 농지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 그리고 여성 참정권 승인이라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마침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이란은 막대한 돈을 벌게 되고 세계 7대 경제 대국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반면 서구식 개혁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게 커졌습니다. 1979년에는 권력에서 소외됐던 성직자들, 그 중심에는 호메이니가 있었는데 이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슬람 근본주의 봉기를 일으킵니다. 팔레비 왕조는 결국 쫓겨나고 말고 이때 이란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이란의 인질로 잡혔던 미국인도 수십 명에 달했는데 그들의 탈출기를 다룬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 아르고입니다. 신정국가로 복귀한 이란은 히잡을 다시 의무화했고 반미를 선언합니다. 호메이니는 핵무기 개발을 선언합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착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이란과의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이란과 맺었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복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이란 제재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국민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의 국교인 시아 이슬람은 전체 이슬람 신도 중에서 15%를 차지하는 소수파입니다. 시아파 지도자들은 그동안 제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법정 공휴일 대다수가 순교자를 기리는 슬픈 공휴일입니다. 시아 이슬람의 1대 이맘 알리와 그의 장남 하산은 모두 암살당합니다. 그때 세상은 수니파가 독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3대 이맘이자 무함마드의 사위인 후세인은 수니파를 응징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가 순교합니다. 현재 이란의 대표적인 기념일이 아슈라라고 불리는 후세인 사망 애도일입니다. 시아파가 현실의 고통을 견디는 힘은 메시아가 재림해 선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평화의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믿음, 종말론적 세계관이 시아파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국주의 침탈, 쿠데타, 독재, 전쟁까지 한반도와 닮은 구석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키루스나 다리우스 왕과 같은 역대 군주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란을 통치한다면 세계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이란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